2009년 4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경 메릴랜드주 쉐라톤 호텔 프런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로욜라 대학의 담당자였고 학교 학생 스테파니와 연락이 안 닿는데 이 호텔에 묵고 있다며 확인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호텔 담당자는 투숙 현황을 확인 후 1029호에 직원을 올려보냅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현장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객실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내구의 시신을 마주합니다. 방 안의 큰 침대엔 중년의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고 욕실엔 중년의 남자가, 거실엔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욕실에 있던 남자의 몸에선 흉기와 함께 혈흔이 있었지만 여자들의 시신엔 흉기나 총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모로 보이는 사람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 어린 여자아이는 4월 15일 체크인했고 20일 퇴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4월 19일 오전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다시 객실 안으로 카드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호텔에서 차로 4시간 거리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59살의 윌리엄 페렌테와 58살의 아내 베티, 19살의 첫째 딸 스테파니, 11살의 둘째 딸 캐서린으로 확인됩니다. 부모와 둘째 딸은 롱아일랜드의 저택에 살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메릴랜드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세무와 부동산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명성과 부를 이룩한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시관은 아내와 딸 3사람 모두 둔기의 외상을 입었고 질식당해 숨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목을 졸렸는지 다른 질식을 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외상을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여러 개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정확히 어떤 둔기를 사용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나 약물을 먹거나 결박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검인은 시신의 사망 시각이 각자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베티가 일요일 낮에 먼저 사망하고 잠시 후 막내딸 캐서린이 사망했습니다. 큰딸 스테파니는 일요일 밤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망자는 윌리엄이었고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당일인 20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다르게 흉기를 이용해 자기 신체를 긋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이 가족을 살해 후 자살한 것이라 확신했지만 객실에선 어떤 메모나 유서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수사관들은 가족의 이웃과 큰딸 스테파니의 친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가까운 이웃은 그 가족의 닥친 비극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참 멋지고 완벽한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화목한 분위기를 지닌 가정으로 기억했습니다. 부부와 친하게 지냈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윌리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고 감사해했으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의 대학 친구들 또한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였던 몇몇 친구는 그녀의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욜라 대학의 2학년이었던 스테파니는 치과 의사를 꿈꾸는 굉장히 학구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시험이 있었기에 룸메이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며 주말을 보냅니다. 스테파니는 가을부터 영국으로 유학가 공부할 예정이었고 이 일로 부모님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월요일 시험이 끝나고 부모님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녀는 깜짝 방문에 놀라게 하고 싶다며 쉐라톤 호텔에 잠시 다녀오겠다 하고 일요일 오후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화학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스테파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는 스테파니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자정 무렵 호텔에 문의해 객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윌리엄이 전화를 받았고
스테파니를 찾는 룸메이트에게 가족과 함께 밤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스테파니는 윌리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스테파니가 객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동생의 죽은 모습을 봤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테파니가 결국 월요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험을 망칠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대학 관계자는 룸메이트에게 확인해 쉐라톤 호텔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윌리엄이 가족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의 동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들을 계속 인터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은 부러움을 받는 중상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윌리엄의 내밀한 부분을 확인하자 그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FBI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법조계 일을 했던 그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후 빼돌렸습니다. 그를 신뢰했던 많은 사람이 그에게 투자했고 초기 이자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주었으나 점차 원금을 회수 요청하는 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수익금 또한 배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아낼 수 없으나 피해액은 총 55억에 달했습니다. 그의 가족 살해 후 자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공중분해가 됐다는 생각과 가족이 당한 비극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윌리엄 페렌테는 1949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외동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뉴욕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1974년 월스트리트 법률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7년 베티와 결혼했고 첫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회사에서 일할 때도 평판이 좋았고 개업한 후에도 꾸준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가든시티로 이사한 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거주지 외에도 해변에 콘도를 갖고 있었고 남부러운 것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 왜 이런 사기를 생각하고 실행했는지 끝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본 몇 명의 심리학자는 그가 경제적인 문제와 명성을 잃게 되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받을 실망감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때 너무나 화목한 가정인 듯 보였으나 가장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사후 다른 장소에 묻혔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은 함께 안치됐으나 아버지는 남은 가족들의 반대로 혼자 묻혔습니다.